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문명화된 행동 문화와 항상 연장자 또는 전임자의 역할을 지지하는 문화를 통해 입증됩니다. 김치의 땅에서 유학을 하거나 거주하고 일할 계획이라면 다음과 같은 한국 행동 문화의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 어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중국도 한국처럼 좋겠지? 한국 여행 후 중국에서 봉변당한 프랑스 여성. 중국 식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싸움. 그 중심에 있는 프랑스 여성은 화가 났지만 주위의 분위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이 겪은 일은 무엇이었는지 사연을 한번 같이 보시죠. 꽤나 오랜 기간의 여행을 마치고 내일이면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에 이번 여행이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생겼고 아무 문제 없이 여행을 했다면 지금 있어야 하는 나라가 중국이었음에도 한국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경험을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보통 한번 일을 시작하게 되면 몇 년 단위로 상당히 바쁘게 일을 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다음 일이 시작하기 전까지 비는 시간은 여행을 해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죠. 저번까지는 유럽의 휴양지들을 돌아다니면서 휴식을 취했는데 이번엔 조금은 다른 나라를 가고 싶었고 미 대륙과 아시아로 여행을 하기로 했으며 유럽에서 여행을 할 때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이 된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선 그런 긴장이 풀렸는지 유럽이었으면 안 다녔을 골목길로 다니다가 납치를 당할 뻔했었고 한국에선 미국에서 그런 경험 때문에 낯선 사람이 쫓아온다는 생각에 도망을 쳤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놔두고 온 가방을 가져다 주기 위해 쫓아온 것임을 알게 되면서 창피해지는 해프닝도 있었죠. 이것만이 아니라 꽤나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최고는 마지막 여행지로 선정했던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나라의 규모가 그 나라의 발전 정도나 경제적 규모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런 저의 상식과 대조해 보았을 때 중국의 경제력은 아시아의 최고였기 때문에 꽤나 큰 기대를 하고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 전에 있던 나라가 한국이어서 그랬던 것은 있었는데요. 이번 여행의 주제와 가장 잘 맞는 곳, 그러니까 내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 같은 여행이었는데요. 어디를 가나 친절한 사람들과 깨끗한 거리, 배려와 양보가 기본적인 모습들까지 규모가 작은 나라라 치안은 포기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돌아다녀 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치안을 보여주었을 정도였죠. 그런 곳이다 보니 훨씬 더 큰 규모와 한국보다 발전적이라는 중국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던 거죠. 하지만 한국을 떠나 중국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저의 그런 기대감은 완전히 깨지고야 말았는데요. 인천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쉬는 기간마다 여행을 다니지만 정작 프랑스를 제외하면 각 나라의 유명한 지역, 관광지는 몰라서 대도시나 휴양지 위주로 여행을 다녔는데요. 미국이면 뉴욕이나 하와이, 한국이면 서울이나 제주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중국 역시 앞에처럼 베이징을 갔다가 항저우로 갈 예정이었고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끝내고 당분간 못 볼 인천공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눈에 담으면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탑승 통로를 향해 걸어가다가 면세점들을 들려서 필요한 게 있으면 사려고 둘러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시끄러워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소음이 가득했는데 너무 큰 소리에 싸움이라도 난 건가 했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저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냥 제가 필요한 것들은 없어서 그 자리에 나와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라 당연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있었고 백색 소음이 싫은 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를 넘어서 큰 소리가 방해를 하게 되었고 이번엔 진짜 싸움인가 보다 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애써 무시하고 노래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도무지 그 소리들은 잦아질 생각이 없는 듯 계속되었고, 너무나 짜증이 나서 둘러본 주변에는 너무나 평온한 모습뿐이었죠. 그래서 장기 여행으로 인해 피곤해서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비행기는 출발한다는 방송과 함께 활공을 시작했고, 비행기가 안전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그 순간 뒤에서 이어폰을 확실히 뚫고 들어오는 소리에 예민해졌고, 잠에 들 수가 없어서 승무원을 불러 부탁을 좀 했지만 승무원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고, 무언가 잘못됐나 싶었던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저를 제외한 누구도 그 상황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 듯 잠을 잘 자고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제발 부탁 좀 한다는 이야기에 알겠다는 승무원의 말과 함께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뒷자리에 승객에게 찾아가 승무원은 부탁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뒤에선 화산이라도 터진 것처럼 큰 소리로 어떤 남성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아까와는 차원이 다른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 분노에 찬 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승무원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듯 자리를 피해 저에게 와서 별것도 아닌 일로 불러서 본인이 힘들어졌다는 듯 하소연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서 베이징 금방 도착하니깐 저보고 참으라고 말하는데, 제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지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건지 헷갈리게 되었고, 결국은 잠깐의 비행이었지만 갖가지 고통을 다 느끼고 나서야 공항에 도착을 했고, 그 순간 그 승무원의 반응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중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말을 하는 소리가 공항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일반적인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일상적인 대화보다 더 큰 소리같이 느껴질 정도로 소리가 컸던 겁니다. 그러니 중국 승무원은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저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졌고, 최대한 빨리 입국 수속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놀랍게도 입국 수속을 하는 직원조차 악센트가 강한 말투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 잡혀 있어야 했고, 더 이상 스트레스로 못 버티겠다 싶을 때쯤 수속을 끝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재빨리 호텔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택시를 잡아 타려고 했지만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택시를 잡아 타는 게 겁이 나기 시작했지만, 어디 나라를 가도 보통 공항 택시들은 어느 정도의 외국어들을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택시를 잡아 탔고, 한번 자연스레 영어를 해보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게 눈에 보였고, 결국에는 저를 내쫓고 트렁크에 들어있던 제 가방을 집어 던지듯이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자리를 뜨더군요. 당황해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엉성한 영어로 어디까지 가냐는 말을 소리가 들렸고, 돌아본 곳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성이 있었죠. 그래도 영어를 하나보다는 생각에 목적지인 호텔을 이야기했더니 본인 지금 회사 돌아가는 길이니 싸게 태워주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있었죠. 영어를 하는 것도 고마운 상황에 가격까지 싸게 해준다는 이야기에 혹해서 그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죠. 중국에서 처음 겪는 행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호텔이었고, 택시비는 5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했죠. 분명히 호텔 홈페이지에 써 있는 것으론 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비는 10,000원 정도 나온다는 게시글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님에게 물어보았더니 원래 8만 원 나오는 거 3만 원 싸게 해준 거라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말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상의를 벗으면서 협박을 하는데 무서움에 못 이기고 결국은 돈을 주고 내리게 되었죠.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늦었다는 생각에 화가 잔뜩 났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도 바가지는 심하니 말이죠. 추후엔 조심하라는 뜻이겠거니 하면서 넘어가기로 하고 호텔을 체크인을 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일과 스트레스로 인해 첫날은 호텔에 있기로 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산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으면서 중국에 대해 좀 알아보면서 쉬었죠.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다음날 기대에 가득 차서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답게 어딜 가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특유의 말소리였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목이 괜찮아 싶을 정도로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의 걱정도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죠. 그렇게 소리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어젯밤 알아두었던 식당을 찾아갔지만 식당이 가득 차 대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아침 식문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로 다 잘 지키고 있을지는 생각조차 못했죠. 한 10분 지나니 작은 자리가 생겨 앉게 되었고 거기 써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보며 적당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주문을 했죠. 곧 주문한 딤섬과 면 요리가 나왔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려는 그 순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고 도무지 신경 쓰여서 밥을 먹기가 쉽지 않았고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이어폰을 끼고 먹자는 생각을 하고 힘겹게 식사를 끝내고 정리를 하는데 떠나온 지 하루밖에 안 된 한국이 너무나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소음으로 대화를 하는 한국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았죠. 이제 정리가 끝나고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고 메뉴판에 있는 가격을 보고 돈을 미리 준비하고 카운터로 갔더니 제가 준비한 금액보다 2배 정도 더 되는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제가 계산이 틀린 것 같다고 계속 말을 했지만 못 알아듣는 것인지 척을 하는 것인지 계속 돈을 요구만 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직원은 계속 돈을 내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준비한 돈만 주려고 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서 제 한쪽 손을 잡고 놔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도무지 계산이 안 맞는다고 핸드폰 번역기를 이용해 말을 해주었더니 그때서야 메뉴판에 있는 것은 요리 가격만 있는 것이고 자리값부터 식기류 이용비까지 내야 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냐는 말에 제가 앉았던 자리로 데려가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거기엔 중국어로 무언가 써 있었고 핸드폰을 이용해 검색을 해보았더니 자리값과 식기 이용값을 받는다는 어이없는 글이 써 있던 거죠. 이해가 안 돼서 절대 낼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국에선 이런 것 없이 더 못 줘서 안달인데 왜 더 큰 나라라고 말하는 중국은 관광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는 말을 해버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직원은 갑자기 한마디도 못하는 줄 알았던 영어로 당신이 뭔데 중국을 욕하냐면서 그렇게 좋으면 한국으로 썩 다시 꺼지라는 듯 화를 내는데 어이가 없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던 식당 안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모두 저를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죠. 아마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듯한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으며 거기에 더 있으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지갑에서 돈을 내고 서둘러 호텔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이후 잠깐 나갔다가 놀랍게도 그 식당 근처만 가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듯 큰 소리로 위협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정했던 한국이 생각이 나면서 같은 상황이었으면 한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도와서 힘이 되어 주었을 텐데 란 생각과 애초에 이런 사기를 당할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한국은 비교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은 시간을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지내잔 생각에 항저우 행티켓을 취소하고 호텔들까지 취소한 후에 한국 행티켓을 예매하고 곧장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은 떠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청결하고 상쾌한 기분을 가득 느끼게 해주었고, 조금씩 숨어있는 중국인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확실히 중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조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공항버스를 타면서 다시 돌아온 한국의 모습은 역시나 부족함 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냈던 호텔을 다시 예약을 하고 다시 왔을 때 호텔리어가 저를 보면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데 당황했죠. 고작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을 지냈는데도 저를 기억해주고 친구를 반기듯 맞아주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확실히 중국을 경험하고 다시 한국을 와서 그런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장치를 해놓은 사람들도 없었고 바가지 요금도 없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남은 돈을 다 한국에서 편하게 쓰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득해졌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아시아란 대륙이 엄청나게 좋은 나라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아시아의 것이라는 착각 말이죠. 하지만 총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한국을 경험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최고라고 느끼는 모든 부분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한국 특유의 특성이라는 것이었죠. 스트레스와 예민함을 내려놓고 내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행은 아시아가 아니라 한국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지만 한국이란 나라를 알게 되고 힘들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아시아 최고의 나라를 알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겠죠. 이번 일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 후에 있을 한국 여행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힘을 내서 빨리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제 직업을 살려하고 있는 데일리모션의 제 공간을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미리엘 르누아르였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란 말이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우리말도 왔습니다. 좋은 실천을 경험하셨군요.